올바른 생활은 잘못된 생계를 버리고 올바른 생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올바른 생활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활 하나만 바르게 해도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의무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실천하는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부끄러움이 없이 설면피하고 무례하고 대담하고 제약에 오염된 사람의 생활은 쉽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이 있고 항상 청정을 구하고 방이란이 없이 겸손하여 청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식견 있는 사람의 생활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례한 사람, 막 사는 사람의 생활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의를 갖추고 사회적 도리를 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 오히려 이러한 생활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예의를 갖춘다는 것. 여러분 무례해 보신 적 있는가요? 제가요 95년과 96년은 서울에서 그 학교를 다닐 때네요. 대학원 과정을 할 때인데 정릉에서 다녔습니다. 버스를 2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동국대 앞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처음에 지하철을 탈 때요. 선비의 예를 갖추느라고 모두가 다 타신 다음에 제가 탔지요. 그런데요. 그건 비례입니다. 비례. 얘가 아니에요. 내가 맨 마지막에 탔거든요. 그런데 뒤에 그 걸머진 걸망이 걸려가지고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잘못 맞추면 거의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걸망이 문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삐 소리와 함께 다시 문이 열리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스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좀 어색하지요. 그래서 조금씩 자리를 이제 비켜줘가지고 걸망이 이제 내 몸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한 걸음 더 들어가야 걸망이 이제 걸렸던 그 문이 닫히는 거죠. 그렇게 선비의 도리를 한다고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도리는 무슨 도리 이제 눈치가 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빨리 타지 않으면 자리는 못 잡죠. 네. 그 출퇴근 시간에 걸리면은 그 지하철 자리 못 잡는 거죠. 근데 서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맨몸이 아니고 위에 이렇게 걸망을 메고 있으니까 늘 그게 사람 사이에서 걸리는 거죠. 그렇게 아주 멋모르는 그 서울 생활을 했습니다. 네. 제가 서울을 안 살아본 것도 아닌데 서울에 살아놓고도 선비의 도리를 다 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고 무례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고 부끄러울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어때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다해졌을 때 그 사회가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에게는 바른 생활이 되는 것이죠. 저요, 서당도 다녔어요. 네, 장원도 해봤습니다. 장원하면 뭘 하게요? 떡을 해서 돌립니다. 떡에서 돌려야 돼요. 그래 우리 모친이 큰 시루에다가 그 떡을 해서 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면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또 이마에 땀으로 벌어들인 그런 여법한 법으로 얻어진 재산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벌어도 제가 지난 정초 법회 때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자는 부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된다. 부자는 존경받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된다. 부자는 사회적 책임을 질 줄 아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부자의 책임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경주에 최신의 얘기도 있죠. 진짜 부자들은요, 흉년이 들면 배고픈 자에게 어때요? 네, 식량을 나누어 주고 또 그냥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어때요? 갚을 힘이 있을 때 갚으라고 넉넉하게 여유를 시간을 주지요. 네. 부처님께서요, 세상에 바른 생활을 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반드시 근면성실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자기 노력으로 재산을 모아야지 무기 판매를 한다든지. 왜 무기 판매를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살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 목숨을 해치는 어때요? 도구가 되잖아요. 또 사람 목숨만 해치나요?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무기를 가짐으로써 더 크게 일어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 정명을 말씀하시면서 무기 판매업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사륙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전쟁을 일삼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위선적 가면을 쓰고
선업을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본래의 민주주의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판매도 하지 말아라. 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이라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노예. 벌써 오래전에 부처님은 노예. 부처님께서는 어땠어요? 모든 출가자들에게 계급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문이든 어때요? 바이샤든 수드라든 크샤트리든 누구나 다 어때요? 수행자가, 출가 수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계급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에 의해서 그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판매도 해서는 안 된다. 바른 삶을 사는 자는 무기 판매업을 해서 안 되고 생명의 판매를 해서도 안 되고. 보셔요.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비단 미국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인도에서의 사성계급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성계급의 맨 끝자리에 있는 슈드라나 이러한 신분들을 역사적으로 오늘날 재조명합니다. 놀랍게도요, 원주민들이었어요.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 또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본래 인도 땅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이에요. 침략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짓밟히고 노예로 전락했던 것이죠. 노예 제도, 종의 신분제 이런 것은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처참한 역사고요. 우리가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인류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70년대 서부 영화를 잘못 봤습니다. 나도 뿅 갔죠. 그 흉내 내느라고. 나는 그 모습만 좋아했어요.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그런데요, 제가 목장의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금세에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들 80년대 우리나라의 소파동이라는 걸 아시는가요? 낙농업 다 망했죠. 한때는 젖소 5마리만 있으면 아들, 딸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보장된 사업이었죠. 그거 서부영화 잘못 봐가지고 초원에서 말 타는 것만 내가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요, 젖소를 키우면 5시에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 네, 새벽 5시부터.
그 중노릇 시작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이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마당에 놔뒀던 소들을 축사로 이렇게 다 몰아 넣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 전에 축사 안에 먹이를 다 이렇게 놔놓고 그래야 소가 들어와서 먹이 먹는 그 정신에 팔려 있을 때 그 젖을 짜는 기계를 다 설치를 해요. 그전에는 다 손으로 짰지만 낙농업이 이제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게 이제 그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발달되어도 꼭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과 끝이. 처음에는 이제 우유에 오염 물질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수건이 그러니까 미지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머니니까 잘 알겠네. 예. 그 소의 유방을 미지근한 그 수건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방목지에서 운동장이나 방목지에서 이렇게 뒹굴던 소들이기 때문에 그 멋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뜻한 물로 이렇게 딱 해서 다 닦은 다음에 차주기, 젖장이 기계를 차주기라 그래요. 그걸 이제 딱 갖다만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그 장착이 돼서 젖이 짜지거든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또 사람 손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유방암이 안 걸려요. 예. 맨 마지막에 차주기를 뗀 다음에 이거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 그 젖가슴을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계가 했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항상 사람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소가 건강합니다. 예. 그래 이제 가장 많이 그 젖을 짰던 소가 3바게스 반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3.5kg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소가 늘 1년 12달 그 우유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낳고 몇 달간이에요. 그때 가장 많은 우유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줄어서 또 소가 이제 그 새끼를 뵐 때쯤이면 젖을 안 짜요. 새끼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서부 영화 잘못 봐가지고 나는 맨날 초원에서 말이나 타고 휘바람이나 불고 저녁 노을이나 즐기고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에서 5시에부터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장을 관리해야 되고 그 목초지가 매일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100마리 정도의 소가 한 번 지나가잖아요. 그럼 농로가 날 정도의 길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초지를 오늘 하루 이 목초지에 풀어놨으면 다음 날은 다른 목초지로 옮겨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목초지를 다 버려요. 그리고 배설물도 치워줘야 돼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냄새나 수석도 설도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젖을 우유를 생산해야 되고 여러분들 애 키워봤잖아요. 아이가 젖을 빨지 않으면 어때요? 퉁퉁 붓고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목부는 그 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냉장 시설들이 없을 때여가지고 그
그 뭐 남양유업이라든지 매일유업이라든지 뭐 그런 우유 회사에서 그 탱크로리 차를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이렇게 옵니다. 뭐 그 시간에 이렇게 우유가 바로바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야 신선한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서부 영화 잘 못 봐가지고. 왜 서부 영화가 나왔냐면 그 서부 영화가 자기들의 잘못을 어때요? 가리기 위해서 개척시대에 개척정신을 불어넣고 영웅담을 불어넣고 사실은 어때요? 인디오들이 어땠어요? 원주민이잖아요. 그런데 인디오들은 나쁘게 묘사되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악처럼 그렇게 홍보 영화였죠. 서부 영화가 홍보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일삼는 오늘날의 일들을 보세요. 전쟁을 끊이지 않게 합니다. 그 뒤에는 무기업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기업자. 늘 전쟁을 일으켜야만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은 평화가 올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무기 판매를 하지 말아라. 그런 업자가 되지 말아라. 또 생명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단돈 한 푼을 벌더라도 자기의 노력, 자기 땀과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 팔지 마라 그랬어요. 고기. 백정이라는 보살업을 하는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만 어때요? 기분 좋은 직업은 아니었죠. 네. 지금도 따지는 사람들은 따지지요. 특히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시집을 보낸다든지 장가를 보낸다든지 그런 어떤 일륜지 대사를 앞두고는 왜 따지잖아요. 네, 따지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 부처님께서는 직업을 갖되 건전한 직업을 갖기를 권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기 즉 도살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해치는 일이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그걸 사제가 해요. 만약에 집안에 아이가 생일을 맞이한다든지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 고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양고기가 필요하다든지 그들은 돼지고기는 또 뭐 피하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양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양고기가 필요할 때는 이슬람 사원에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이 잔치에 필요하면 2마리 내지 3마리를 구해서 그 사원에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은 그 이슬람의
사제 되시는 분이 어떤 의식을 치러서 이것은 모두의 공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 양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에게 공양이 올려지고 또 그 어떤 일부를 자기 잔치 음식으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나 원인, 이유 이런 데에는 어때요? 살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꼭 해야 될 때는 어때요? 모두 함께 공양을 하는. 우리 잔치 음식 그러죠. 잔치국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돼지 한 마리를 잡아도 잔치를 베풀어서 어때요? 이웃들과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예. 베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접적인 살생이나 이런 것들은 피하면서 굳이 해야 된다면 모두가 배부를 수 있게끔 모두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 정도를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우리 서로 어떤 합의가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의논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비교적 잡음이 없잖아요. 네, 서로 화합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 나누는 물건이 상대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 직업적인 그런 일은 어때요? 삼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술 파는 업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술이 과하면 지혜 종자를 없앤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 자기만 지혜 종자를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업을 삼게 되면 자기도 이익이 적고 남에게도 무익하기 때문에 술의 판매를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바른 생활을 해가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지켜야 되는 덕목들이죠. 또 독국물의 판매도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한때는 아이들이 본드 때문에 또 몸살을 앓았죠. 그보다 더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그런 아이들이 그런 이 사회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나무 일이라고 해서 나무 핑계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내 집안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같이 어때요? 가슴 아파하고 같이 보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적 피해자, 가정적 피해자, 학교적 피해자, 직장적 피해자 이게 줄어듭니다.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무관할 리가 없지요. 어떻게 무관합니까? 한 달이 건너면 내 이모일 수도 있고 내 고모일 수도 있고 내 삼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성이 박씨인데요. 이 씨하고 무관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전주이 씨예요. 어찌 무관합니까? 또 정씨는 무관할까요? 정씨는 내 친구인데. 여씨하고는 무관할까요? 눈치채네. 우리 엄마가 여씨요. 그래요. 문을 열면 다 내 가족이에요. 네, 내 친구고. 그러니 어떻게 내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나의 아픔이 아니다고 해서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세상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부처님은요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아라. 무슨 징? 아이고 악덕 고리 업자라 그랬잖아.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의 본래 어원이 내가 그 유럽어 발음이 시원치 않은데 뱅코예요. 그 어원을 따져보면 의자와 책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뭡니까? 그 어떤 종교에서는 경전에 형제유의 형제가 아니면 괜찮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자가 많습니다. 은행가가 많습니다. 그들의 경전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대요. 그래 그 세계 금융가를 움직이는 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뉴욕에서도 그렇고 뭐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 고리대금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한때요. 그 사채도 어때요? 그 이자율이 높죠? 그럼 그것도 고리대금이죠. 정말 그 생각이 있는 배우나 탤런트는 그 모델을 안 한다네요. 지조가 있는 그 배우나 탤런트는 그 광고 안 한답니다. 네. 그만큼 그 사회적으로 권할 수 없는 직업인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없는 사람이 피해를 봐요. 가난한 사람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옛부터 그랬나 봐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죠. 우리는 거의 피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중에 들어가시는 분 계시는가요? 제 집에서는요, 대답이 없으면 찬성인 거죠. 부처님은 묻는 어떤 경우에 묵언하시는 게 승낙이에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승낙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잘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못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다만 조금 불편하지요. 예. 그 불편함을 지나치게 해소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여러분 중에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오십견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신체적 아픔이 있는 분은 절대 편하지 마십시오. 편한 의자에 앉지 마세요. 숨은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이라고요?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불편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불편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편하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움직여야 될 시간 타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여야 돼. 예. 그러면 건강해져요.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한 거라니까요. 제가 앉았다 하면 몇 시간씩 책을 봤죠. 의자가 불편하면 그렇게 못 앉아있어요. 편하다고 하는 것,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요, 불편하다고요? 불편하십시오. 불편하면 부자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부자 된다니까요. 성실한 사람이 부자 됩니다. 근면한 사람이 부자 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겁니다. 성실한 부자, 근면한 부자, 땀으로 모은 부자. 그 사람은 그 돈을 반드시 옳은 곳에다 씁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돈 쓸 줄을 몰라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모릅니다. 졸부라 그러죠. 졸부. 그 부자의 자녀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킵니다. 멋있는 부자가 되십시오.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상위 1%인 줄 알았더니 뻥이라 그랬죠. 영국에 엘리자베스 2세가 지금 계시는 버킹엄 궁전이 2조 몇천억이더라고요. 세계 개인 소유 집으로서는 탑입니다. 집 한 채 값으로. 근데 그 여왕의 앞으로 소유권이 지금 돼 있다네요. 그래 나는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이고 턱도 없더라고요. 저희 집 부자라 그랬죠. 이름만 대면 아는 부자라 그랬죠. 주소 가르쳐 드릴까요?
전라남도 순천시 송강면 신평리 12번지 송강사.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이 보통 집이요? 그런데 제법 내가 부자인 줄 알았더니 그 검색을 들어가 봤더니 2조 몇천억이라고 그게 뭐 조사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내가 웃자고 우리 모두 부자입니다. 그런데 성실한 부자가 되자는 거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줄 아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세상. 부자가 욕먹지 않은 그런 세상. 왜 부자가 죄인처럼 그래야 될까요? 그건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바른 생활을 하지 않은 부자였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지 않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기 땀으로 벌어들이지 않은 부자는 어때요? 욕을 먹고 사회의 지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자를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팔정도에서 정명, 명이란 뜻이 생활이요, 삶이요, 인생인 것이죠. 너무 어렵게 그 부처님의 경전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의 말씀이 바른 말을 하느냐 고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경전이 되는 거죠. 경전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아닌 삶을, 인생을, 생활을 자녀들에게 하세요. 미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진다니까요. 원작, 양작, 양자학이라든지 원자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이기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거 이기려고 한없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헛발질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모든 것이 그 아이들한테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하면은 혼란스럽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이다. 난 가슴이 찡하대. 뭔가 멋진 그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 가장 보편적인 것, 삶 속에 늘 있었던 것들, 그런 것은 어때요? 비교적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신비롭게 말한다거나 초월적인 말을 한다거나 그런다면 일단은 경계하십시오.
나누어주고 정의롭고 친지를 보호하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요?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하네요. 네. 하모리 왔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3월이가 왔네요. 우리 모두 나가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못 볼 뻔했어요 그랬잖아요. 당분간은 못 뵐 것 같네요. 제가 약속했던 일이 있어서 이제 성광사를 가야 됩니다. 1년 전서부터 이렇게 약속이 된 일인데 이래저래 우리 간음사가 좋아서 또 내 몸도 여의치를 못했고요. 근데 이미 책임져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그 사람을 불러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 곁을 좀 떠나 있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에 가 있더라도 내 밥값을 다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또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보기 싫지는 않으셨던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늘 고맙고 보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또 우리 해주스님 모시고 살 날을 내가 기약을 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한 자락은 말로서는 뭐 한이 없겠습니다만은 여기다 놓고 갈게요. 그래 또 별날이 있기를 바라고요. 노보살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